정보처리 달쌤입니다. 요즘 저는 정보처리 기사 필기 3과목 데이터베이스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12월 중순 정도면은 이제 필기 완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프로그래밍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해설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찍어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실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말장난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저도 막 강의를 막 진행을 하다 보면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목표 DBMS, 막 이게 특정 DBMS인지 목표 DBMS인지 막 저도 막 말하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서 그거를 촬영을 했는데, 이제 카페에다가 그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시 촬영을 하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감사드려요. 그런 거 찾아주셔가지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이렇게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정의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공장통운이라는 거, 장은 여기 뒤에 써야 돼요. 그래갖고 장, 통, 운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공유 데이터이고 저장 데이터이고 통합 데이터이고 운영 데이터이다.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장통운 해가지고 이걸 달달달달 외우면은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그런 저장소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는 웹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로그인했다, 여기서 게시물이 있다, 내가 지금 얼마큼까지 뭐 일처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내가 저장한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을 알면은 요거는 막 달달달달 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면은,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공유 데이터이다. 네이버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여러분들 혼자 쓰세요? 아니란 말이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공유 데이터이다. G마켓도 마찬가지고 옥션도 마찬가지고, 내가 혼자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유 데이터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뭐 내가 손으로 이렇게 쓸 수도 없으니까 하드디스크나 SSD나 거기에 들어가서 저장되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저장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통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중복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통합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복을 제거한다라는 게 들어가면 통합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죠. G마켓이 돌아가고 있잖아. 네이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데이터를 올렸을 때, 내가 글쓰기를 했을 때, 회원가입을 했을 때 그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공간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먼저 공유 데이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 데이터들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니까 저장 데이터이다. 그리고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옛날에 파일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복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통합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네이버도 돌리고 있고 옥션도 돌리고 있고 G마켓도 돌리고 있고, 걔네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런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은 요것들을 외우지 않아도 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공유 데이터이고 저장 데이터이고 통합 데이터이고 운영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했고, 데이터베이스 3단계 스키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단계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외부 스키마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개념 스키마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하고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는 관점이 외부 스키마가 되는 거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 자, 그리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그런 구조, 그걸 보고 내부 스키마라고 한다. 스키마라고 하는 게 구조라는 얘기니까. 근데 왜 외부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나 내부 스키마는 하나예요. 근데 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냐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웹툰을 보도록 할게요. 웹툰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중복을 제거해가지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복을 제거한 그런 통합 데이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통합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요일별 웹툰을 봤어요. 그럼 요일별 웹툰을 보게 되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이렇게 화요일날 재밌는 게 많지. 화요일날 김 부장도 있고
아무튼 많아. 수요일 날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월요일 눌렀어. 그러면은 월요일에 해당하는 웹툰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요거 눌렀어요. 요거 들어가가지고 김부장을 눌렀어. 김부장 들어가면 김부장에 해당하는 그 목록들이 또 나오겠죠. 오케이? 그 안에 있는 김부장에서 최신화를 눌렀어. 그러면은 이 최신화에 대한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있는 웹툰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보는 관점마다 외부 스키마는 틀리게 된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뷰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외부 스키마는 외부에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뷰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 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하고 제약 조건. 구조라고 하는 거는 회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원 안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고 상품에는 어떤 것들 들어가 있고 주문에는 어떤 것들 들어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구조하고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성별이다. 그럼 남자 여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의 학년이다. 1부터 6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학교의 학년이다. 1부터 4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을 표현하는 게 여기 있는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아이디라고 하는 이 속성이 글자냐 숫자냐 아니면은 몇 글자로 되어 있느냐 실질적으로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아파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그 외부에서 보는 거? 뭐 카탈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델하우스. 네, 모델하우스 보게 되면은 34평도 있고 24평도 있고 뭐 A 타입도 있고 B 타입도 있고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개의 그런 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배치도 여기에는 뭐 정문이 있고 여기는 505동 있고 605동 있고 705동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배치도를 얘기하는 거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자재 못 썼느냐 철근 몇 밀 들어갔느냐 시멘트 몇 포대 갖다 집어넣느냐 그런 것들이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스키마 3단계 구조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개념 스키마는 한 벌 나오는 거고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스키마에는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사이에는 논리적 독립성이라는 거하고 자 그리고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는 물리적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논리적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개념 스키마가 바뀌어도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념 스키마 안에 뭔가 여기에 이제 데크를 하나 더 넣었단 말이에요. 아파트면은 아파트 전체적인 구조에서 데크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24평 모델하우스를 보고 있어.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고 물리적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 스키마가 바뀌어도 여기는 개념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물리적 독립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안에 자재 여기가 이제 깨졌어. 그럼 여기를 딴 걸로 메꾼 거예요. 나는 그냥 전체적인 아파트만 보면 되는 거지. 여기에 어떤 자재를 썼는지, 어떤 자재가 변경이 되었는지 난 그건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물리적 스키마가 된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라는 게 있고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사이에는 논리적 독립성,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는 물리적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개, 논, 물 해가지고 개념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 설계를 진행을 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된다. 자, 요거 전에 해야 되겠다. 요거 전에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예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계층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계층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사이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얘는 다대다가 안 돼. 다가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망형은 네트워크형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형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가 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더럽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안 쓰는 거 그리고 뭐 코다실 DBTG 나오면은 걔는 망형이에요. 네트워크형 자, 그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고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자, 그다음에 객체지향형이라는 게 있는데 객체지향의 특징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객체 관계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oSQL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NoSQL 같은 경우에는 NoSQL. 얘는 SQL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SQL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정형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NoSQL이라는 걸 사용한다. 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고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형적으로 딱딱 들어가는 거,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게 정형 데이터가 되는 거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든지 그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좀 구분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 3단계 개념 설계하고 논리 설계하고 물리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개념 설계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뭘 만든다?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이 개념 설계에서는 목표 DBMS나 아니면 특정 DBMS나 아무 상관이 없이 만들어주는 게 여기 있는 개념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표 설계하고 목표 DBMS하고 특정 DBMS하고 얘가 되게 헷갈리는데,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어떤 때는 목표 DBMS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정 목표 DBMS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질문을 주신 거였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지.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개념 설계 같은 경우에는 목표 DBMS나 특정 DBMS나 아무 상관없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ER 다이어그램으로. 객체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 객체 안에 속성들은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다른 객체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 형태로 그리는 게 여기 있는 ER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 자, 논리 설계에서는 여기서는 목표 DBMS에 맞는 설계를 해줘야 된다. 목표 DBMS. 그러니까 목표 DBMS라고 하는 거는 얘가 계층형인지 네트워크형인지 관계형인지 객체 지향형인지 객체 관계형인지 NoSQL인지 이런 것들에 맞게 그 목표 DBMS에 맞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논리 설계에서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 목표 DBMS가 RDBMS, 그러니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해줘야 되냐? 여기서 정규화라는 작업을 여기 논리 설계에서 해줘야 된다. 정규화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물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성능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장 장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그런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개념 설계하고 논리 설계하고 물리 설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개념 설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 DBMS나 목표 DBMS나 상관없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ER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논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목표 DBMS에 맞는 거 그리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정규화 작업을 수행한다. 물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고려해야 되고 용량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설계를 해줘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는 실기까지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규화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정규화. 자, 정규화는 그냥 정규화해가지고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이렇게 외우면은 다른 것들이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이상현상도 있는 거고 하함수적 종속관계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엮어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지 나중에 음성 지원이 되지. 그래갖고 음성 지원이라고 그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옆에서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그게 음성 지원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자, 어쨌든 이거를 엮어서 이해를 해야지, 엮어서 외워둬야지 이게 음성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음성 지원 되면 한 문제 맞추는 거니까. 자, 보면은 일단은 정규화라고 하는 작업은 중복을 최소화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중복을 최소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상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상부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상현상, 어노멀리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상한 현상,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현상에는 세 가지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삽입 이상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삭제 이상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갱신 이상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쓰라고 나와요. 실기에서 쓰라고 나온 게 삭제 이상 쓰라고 나왔고 뭐 삽입 이상 쓰라고 나왔고 이랬으니까 특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삽입할 때 이상하다, 삭제할 때 이상하다, 갱신할 때 이상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단 말이라. 그러니까 특징을 꼭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삽입을 했을 때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같이 삽입되는 현상이다. 불필요한 데이터가 같이 삽입되는 현상이다. 불필요한 데이터가 같이,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삭제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삭제를 했을 때 연쇄 삭제가 일어나는 현상을 삭제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수정을 했을 때 다른 데이터들이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모순성이 발생하는 거, 그걸 보고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갱신 이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원 정보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주문 정보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회원의 이름이 이흥직이었어.
그럼 이 사람은 로그인 했으면은 여기도 이응직 들어갔을 거고 여기도 이응직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회원 정보를 수정을 했네. 그래서 여기를 바꿨어. 이홍직으로 바꿨어. 근데 딴 데는 그냥 이응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정보에 모순이 생겼죠. 갱신을 했는데 데이터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정보에 모순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중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상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삽입 이상이라든지 삭제 이상이라든지 갱신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정규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정규화 과정은 함수적 종속 관계를 바탕으로 정규화를 수행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함수적 종속이라는 거 두 번째 함수적 종속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세 가지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얘를 가지고 있다. 얘가 함수 종속이에요. 내가 뭐 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뭐 주민번호가 있어요. 주민번호를 가지고 날 찾았어요. 그거는 내가 주민번호의 종속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함수적 종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y라는 게 x에 속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함수적 종속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부분함수 종속이라든지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든지 이걸 없애서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함수 종속은 x가 y다. y가 x를 알면 y를 알 수 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여기는 완전함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분함수 종속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는데 학번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과목 번호라는 게 있어요. 과목 번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기본 키로 쓰인 거예요. 기본 키라고 하는 건 나를 특정할 수 있는 키. 대한민국 테이블에서는 주민번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뭔가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그게 점수예요. 어떤 학생의 영어 점수이다. 그랬을 때 그 과목 번호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학번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학번을 가진 사람의 어떤 과목의 점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얘는 완전함수 종속인 거예요. 자, 근데 이 테이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름. 이 학생의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름 속성 같은 경우에는 과목 번호 몰라도 돼요. 여기 있는 이 학번만 가지고도 이름을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함수 종속을 없애가지고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잘라야 되는 거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구성하게 되는 거. 요게 이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자,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 같은 경우에는 x를 알면 y를 안다. y를 알면 z를 안다. 그러면 x를 알면 z를 알 수 있지 않니? 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행적 함수 종속을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애느냐? x, y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하나의 릴레이션 테이블로 만들고 y하고 z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게 된다. 그래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정규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잘게 쪼개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함수 종속이라든지 이행적 함수 종속 요거를 없애서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함수적 종속 관계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함수적 종속 관계를 바탕으로 뭘 했다?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1정규형이라는 게 있고 자, 다음에 2정규형, 3정규형, BC, N, F 자, 그리고 4정규형, 5정규형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3정규형까지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는 안 해.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안 해. 그냥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고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고 이론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원이에요. 회원이 1번 회원이야. 그리고 이름이 뭐 이응직이야. 자, 그리고 나이가 뭐 44살이야. 자, 쭉쭉쭉 있다가 여기에 취미가 있는 거예요. 취미는 저는 등산 좋아해요. 무릎이 아파서 못 가긴 하지만은 자, 그리고 걷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걷고 등산하는 이유는 소주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취미가 여러 개 들어가 있죠. 도메인이 여기 해당하는 도메인이 원자값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원자값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야 되는데 얘는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도메인이 원자값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없애? 어떻게 없애냐면은 테이블 두 개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원 테이블 하나를 만들고 1번 회원의 등산이다. 1번 회원의 뭐 걷는다. 뭐 1번 회원의 소주를 먹는다. 2번 회원은 뭐 테니스를 친다. 2번 회원은 뭐 골프도 친다. 둘 다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분리시켜 버리는 겨. 그게 이제 1정규형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메인을 원자값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이게 1정규형에 맞는 그런 정규화가 되는 거고, 자, 1정규형을 맞춘 상태에서 2정규화를 하기 위해서는 얘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의 키값, 얘가 두 개의 기본 키가 있는데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함수 종속이지만은 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얘를 알 수 있다. 얘가 부분함수 종속이니까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자르면 안 되지. 이렇게 잘라내는 게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삼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게 되면은 삼정규형이 되는 거죠. 이행적 함수 종속은 x를 알면 y를 안다. y를 알면 z를 안다. 그러면은 x를 알면 z를 알지 않니? 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xy 자르고 yz 자르고 이렇게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삼정규형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외우시면 된다. BCNF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거를 제거하면 된다. 자, 그리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4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다치종속 제거하고 그 다음에 5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조인종속을 제거하든지 이용하든지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조인종속만 나오면은 걔는 5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조인종속은 뭐냐면은 분해시켰다가 합쳤을 때 다시 원복이 돼야 된다라는 게 여기 있는 조인 종속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고 부분함수 종속 제거하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하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 제거하고 다치 종속 제거하고 조인 종속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도, 부, 이, 결, 다, 조. 두 불이 이따만한 걸 준겨. 두부 이걸 다 줘.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이거를 정규화 따로 외우고 뭐 함수적 종속관계 따로 외우고 그리고 뭐 이상현상 따로 외우고 그러면은 이거 외울 게 3개잖아요. 물론 여기도 3개이긴 하지만은 이어지잖아. 얘가 정규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중복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중복을 최소화시키는데 왜 중복을 최소화시키느냐? 이상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삽입했을 때, 삭제했을 때, 갱신했을 때 이상현상이 생긴다. 그래갖고 이런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함수적 종속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정규화를 수행한다. 함수적 종속관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고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고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는 정규화를 수행하는데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1정규형은 도메인이 원자값이 돼야 되는 거고 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 제거해야 되는 거고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해야 되는 거고 BCNF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 제거하고 4정규형은 다치 종속 제거하고 5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 조인 종속을 이용하든 제거하든 똑같은 얘기예요. 조인 종속을 이용한다. 이렇게까지 딱 외워두시면은 필기에서 무조건 나오니까 필기에서 정규화 그리고 이상현상 뭐 함수적 종속관계 2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100% 2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필기에서 두 문제는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가끔가다 나와요. 이게 뭐 정규화가 나올지 아니면은 이상현상이 나올지 함수적 종속관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잦은 비율로 나온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까지 그러니까는 실기시험까지 기억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어서 연관되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다 이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질문 주셔가지고 어제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촬영해서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설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라든지 그리고 앞서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설명드렸고 스키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서 필기는 한 3-4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필기 다들 합격하시고 실기까지 그 기억력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